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영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480강은요. 제조, 생산, 가공용 건물, 설비,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에서 정률법과 정액법의 선택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유리한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률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기장치 금액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아주 여기는 이제 가속도가 초기니까 속도가 늦고 여기는 빠르고 이런 데서 같은 율로 상각한다 이런 뜻이고, 정액법은 이제 같은 금액으로 매년 조금씩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일정하게 상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딱 몇 년이 지났을 때 정률법은 벌써 이만큼을 상각을 해서 많이 상각을 했는데 같은 연도 된다 하더라도 정액법은 아직 얼마 안 돼서 이건 천천히 상각하는 것이, 이거는 급속히 상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말씀할 수가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안세정행정은 우리 이번 주 11월 3일자 이렇게 표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서 뽑아놨으니까 보시면서 합시다. 자, 뭐 이건 다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면 기계장치나 이런 생산 설비, 요새는 또 전부 다 노동은 없어지고 AI나 기계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 다 생산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 어떤 기업이나 벤처기업 또 바이오 기업 할 때도 이 생산시설의 그 가치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사람은 몇명 보이지 않고 저쪽에 하나 그 감시견이 한 마리 돌고 있고 사람은 이제 거기 쫓아다니면서 댕기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생산시설에 로봇하고 센서하고 AI만 있고 이런 식의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점점 고용도 없는 성장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생산설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감가상각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손패와 세금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정률법에서 정률법은 적용재산이 건축물 외의 모든 생산형 자산에 대해서 하도록 우리가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아닌 모든 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과 무용자산만은 정액법으로 선택한다. 그런 얘기죠. 정액법으로 일정액을 매년 하고 정률법은 한 번에 착착 하는데 그 비율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상각 방법은 이제 정률법은 기존의 미상각 금액에다가 율을 딱 곱하는 거고, 정액법은 원래 취득 금액에다가 연도를 곱해가지고 쭉쭉 나누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연수가 5년, 뭐 요새는 5년보다 더 짧게도 보는 경우가 많지만, 웬만한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한번 기계장치나 설비를 사면 적어도 5년 정도는 쓰죠. 그래 5년이 쓸 때의 정률법 상각률은 천년도가 벌써 반에 해당하는 0.451이 되는 거예요. 0.451. 그래서 3년만 지나면 벌써 83.4%를 전부 다 비용으로 감가상각 반영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정액법은 5년이다. 그럼 매년 20%씩. 1000년도에 정률법은 0.451씩 45.1%의 반 정도의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정액법은 5분의 1인 20%만 하는 것이고 3년 지나도 60%밖에 안 돼요. 자, 내연수가 4년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4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주 첨단 장비나 또 이 시세에 아주 민감한 장비들은 4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상각률이 1000년도에 0.528, 52.8%, 아예 반이 넘어버렸죠. 3년이면 89.90%가 돼버리고, 정액법은 이제 4분의 1로 하니까 25%, 3년이면 75%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 상황인데, 실제 적용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이익률에서 초기에 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정률법을 쓸 것이고, 이게 쭉 이렇게 중장기를 펼치는 기업은 이제 정액법을 쓸 것이고, 기업 구매에서 대기업이나 첨단 기술 기업은 정률법을 쓸 것이고, 중소기업이나 인가공, 납품원 정액법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기업 상황에서 기업 매출의 이익이 급성장하는 회사들은 빨리 비용을 반영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또 세금도 들려면서 또 그 들린 세금으로 또 고가의 장비를 사서 또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매출 이익 안정화 시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세금 계산에서는 설립 초기에 이제 이 정률법은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비용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고 말기에 세금이 많아진다. 반면 정액법은 초기에부터 세금 부담이 균형이 된다.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같은 금액을 상각하니까 같은 금액의 세금 부담으로 이제 된다 이런 얘기죠.
세액 감면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는 이 정률법의 경우는 이익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세액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나 정액법은 세금의 균형으로 세액 감면 적용이 최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설비 투자 주기에 있어서 매년 계속 설비 투자를 많이 구입할 때는 어차피 매년 구입하니까 매년 구입하는 만큼을 거의 전액 50%나 45%를 비용 반영하듯이 하는 것이 이제 일상적이다는 얘기고, 설비 투자가 장기간에 걸치거나 아니면 뜨문뜨문 있는 경우는 정액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오너나 CFO들이 정액법과 정액법을 선택할 때 우리 회사 작년에 이렇게 했어? 따르는 게 아니라 현재 오늘 입장 우리 회사의 상황이 제가 말한 이 이익률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율 또 세액 공제율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정액법을 선택하실 것이냐 정률법을 선택하시냐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성현 대표 방송이었습니다.